위해서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눌러줍니다. 자, 교재 페이지 10페이지 보셨죠? 네. 자, 화면의 구성부터 이름을 빨리 읽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제가 수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구성 이름부터 살펴볼게요. 자, 왼쪽 위에 보면은 저장 버튼, 되돌리기, 다시 실행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넣어놓은 아이인데 사용자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짝대기 화살표 있죠? 네.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거 앞으로 이거 자세히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자세히. 자, 요거 자세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창이 펼쳐집니다. 자, 이 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전자메일, 빠른 인쇄 여러 가지 나오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빠른 인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이콘이 추가가 돼요. 그런가요? 자, 다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빠른 인쇄 글자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 명령들이 몇 가지 있고 아래쪽에 이제 기타 명령을 누르시면 훨씬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좀 귀찮으시면 그때 갖다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장과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은 무조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옆에 보면은 통합문서 1이라고 있죠. 눌러보지 마세요. 눌러보지 마세요. 자, 통합문서 1이라고 있죠. 네.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제목 표시줄을 한글과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나면 여기에 저장한 이름이 뜬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에요. 자, 제목 표시줄 오른쪽에 보면 검색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도움말을 좀 찾고 싶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잘 쓰진 않을 거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최소와 최대와 닫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창 조절 버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창 조절 버튼. 자, 최소의 앞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네.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탭 표시라고 뜨죠? 네. 탭 표시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뭐가 없어졌죠, 그림이. 자, 다시 이거 리본 메뉴 표시 옵션 클릭하시고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시면 다시 그림이 생깁니다. 자, 요 지금 움직였던 요 부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이 리본 메뉴를 펼쳤다 접었다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기초하신 학생분들이 요 리본 메뉴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셔서 메뉴를 다음과 같이 그림을 없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 탭 및 명령 표시, 아니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눌러서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홈 앞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죠? 네. 요거를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파일 탭. 자, 요거 파일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창이 바뀌어요. 한글은 파일을 눌러도 창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왼쪽 위에 여기 화살표 있죠? 네. 요거 눌러주시면 원래 편집하는 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자, 여기 A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름 상자. 자, 엑셀은 표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예요. 다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셀마다, 요 칸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셀에다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름 상자의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초록 색깔 테두리가 있는데 이 초록 색깔 테두리의 이름은 셀 포인터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터. 자, 셀 포인터는 엑셀의 커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셀 포인터가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커서라고.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없는 대신 이 셀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 글자가 써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했을 때 이름 상자의 이름이 변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름을 보면 정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A, B, C, D, E, F, G 영어 써져 있는 거를 열 머리글 뭐라 한다고요? 열 머리글. 숫자는 행 머리글 뭐라 한다고요? 행 머리글. 열과 행이 만나서 칸이 되잖아요. 열과 행을 붙여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셀 이름으로 B2에다 클릭하세요, D4에다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열 번호와 행 번호를 서로 붙여주면 셀 이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셀 이름은 뭘까요? B. B열의 2번 행이니까 B2가 되겠죠? 여기는요? D1. 요거는요? A. 제가 수업을 할 때 A6셀 클릭하세요. B부터 E까지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기 옆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은 엑셀은 원래 사용하는 방법이 계산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쓴다던가 아니면 장부를 쓴다던가 아니면 회원 관리를 한다던가 많은 데이터를 정리, 계산, 회계 뭐 이런 거를 쓸 때 사용하는 게 엑셀이에요. 그래서 사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엑셀을 다룰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입력을 했을 때 숫자를 그냥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계산을 해서 입력을 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 하나는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썼고요. 또 하나는 그냥 100이라고 썼습니다. 구분이 안 가죠? 인쇄될 때도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수식 입력줄에 다음처럼 100이라고 나오면 그냥 입력한 거고 수식 입력줄에 계산한 식으로 보인다면 수식을 입력한 거고 수식 입력줄은 여기가 계산식을 넣은 건지 아니면 원본의 데이터를 써준 건지 그런 걸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여기 써보는 이 부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 작업하고 있는 작업창을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왼쪽 하단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시트 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시트 탭. 시트를 하나만 시트가 지금 현재 하나만 있는데 엑셀에서는 한 개의 문서에 여러 개의 시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있는데 시트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문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예 새 문서로 취급을 하거든요. 한글에서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를 추가를 해도 서로 다른 문서이면서 저장은 하나로 돼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보면 시트 탭 오른쪽에 보면 이동막대 있죠? 여기도 있고요.
이 워크시트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여기 오른쪽으로 꾹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도 계속 눌러주시면 계속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열방향으로는 16,000개가, 행방향으로는 1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동막대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하는 이유는, 오른쪽에도 있고 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도 최대한 크게 넘어갈 수 있고 위로도 아래로도 많이 넘어갈 수 있어서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확대 축소 있죠? 자, 이거를 누르지 않아도 우리는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는데 안 눌러도 가능하거든요. 자, 일전에 한글 할 때도 확대 축소 단축키 배웠는데 뭐였을까요? 컨트롤 I? I는 안 배웠는데. 아닌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천지겠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들은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얘가 배운 거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쩌라고. 답답하다 보고. 어쩌라고. 언젠가 기억하겠지. 돈 주면 참 귀엽다. 돈 주면. 70번 해야 돼요. 돈이 매달 나와야 되네. 아니 업무를 하면 이제 진짜 못하면 안 됩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 하지. 자,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합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누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음처럼 컨트롤과 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몇 개 더 있는데 뭐 나머지야 뭐 하면서 해보죠. 중요한 것만 조금 빠르게 읽고 갑시다. 자, 요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선생님? 수식 입력줄. 서식이 아니야. 수식. 수식 입력줄. 자, 여기 A, B, C, D, E, F, G. 열 머리끝. 숫자가 행. 숫자가 행 머리끝. 영어가 열. 숫자가 행. 행열. 자, 그리고 요거 작업하고 있는 거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요 워크시트 안에 보면 초록 색깔 테두리가 있어요. 요거 책에 없더라고요. 요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셀 포인터. 요 초록 색깔 이름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터. 이 셀 포인터가 엑셀에서는 커서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시트 탭. 요거 뭐라 한다고요? 시트 탭.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A1셀에다가 선생님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A1 클릭. A1 클릭했나요? 자, 엑셀이어서 그 엑셀이 한글이라 작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른 프로그램과.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다시 셀 포인터가 A1셀에 지금 있는 상태죠? 네. 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써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썼나요? 네.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다음 셀로 넘어와요. 원래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표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자를 쓴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표에다가 다음처럼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친다면 그 셀에서 줄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셀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커서가, 그러니까 셀 포인터가 다음 셀로 넘어왔죠. 이건 엑셀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안 넘어와요. 자, 그럼 A2에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써볼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됐나요? 네. 자, 만나서 반가워요 쓰셨다면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A2셀을 선택을 하고 만나서 반가워요를 썼어요. 여기에 워요는 어디 셀에 써져 있을까요? A2에 써져 있다. B2에 써져 있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근데 뭐 찍어봐. 둘 중에 하나잖아. A2에 써졌든 B2에 써졌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찍어보세요. 나는 A2에 써져 있다. B2에 써져 있다. 워요라는 글씨만. 네. A, B. 자, 지금 저희가 워요라는 글자가 B2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A2에 써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셀 기준으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B2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B2에 클릭 했나요? 네. 자, 여기에다가 저도요라고 써볼게요. 저도요 그대로 써봅니다. 저도요 썼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가워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워요가 사라졌어요. B2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넣으니까 요게 사라진 게 아니고 지워진 게 아니고 가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가려졌잖아요. 가려진 이유는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글씨가 보이려면 얘를 넓히면 되겠죠. 자, 엑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만 넓힐 수 없어. 셀 한 칸만은 넓힐 수 없어요. 무조건 단체로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 B, A열이랑 B열 사이 선 있죠? A열과 B열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었나요? 그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 중에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열의 넓이가 넓어져요. 됐어요? 자, A3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A3에다가 만 써보세요. 만.
자, 그러면 뒤에 나서 반가워요가 써지는 거 보이죠? 네. 엑셀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 그래서 그 열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복사해서 들고 옵니다. 그대로 글자를 만약에 입력한다면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글자 다 들고 오죠? 자, 만나서의 만자 써볼게요. 다시 한번 A사에다가. 그럼 또 복사해 오죠? 네. 근데 나는 남이라는 글자 두 글자만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써지는 걸 그냥 무시하고 쓰면 돼요. 써지는 걸 그냥 무시하고 남을 쓰면 만남이라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자, A5에다가 저희 숫자 100 써줄게요. 100 썼나요? 네. 자, 100이라고 쓰고 위에 그 홈에 보시면 리본 메뉴 보시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글자를 쓰는 도중에는 다른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엑셀이.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다른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쓰는 도중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엔터를 쳐야 돼요. 글자 쓰는 도중에 다른 기능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엔터를 쳐줘야 다음처럼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정렬됐죠? 선생님들이 오른쪽 정렬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엑셀이 숫자와 글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돼요. 글자는 왼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자, A6셀에다가 선생님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네.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일단 써도 되는데 엑셀에서는 되도록 더블 클릭하시는 거 아니에요. 100원 쓰세요, 선생님. 자, 100원 쓰셨어요? 네.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100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숫자죠. 근데 얘 오른쪽 정렬됐나요? 안 됐죠. 그 엑셀에서 숫자와 글자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로 취급을 해요. 무조건 나는 숫자 혹은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글씨 빼고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 원이라는 글자를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는 글자를 무조건 쓰고 싶어. 뭐 박스, 개, 다스 뭐 이런 거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표시 형식이라는 별도의 셀 형식이 있어요, 엑셀에. 그걸 이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 표시 형식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A7에다가 우리 또 뭐 써볼 거냐면 날짜도 한번 써볼 거예요. 오늘 날짜가 4월 1일이죠. 2025. 아, 오늘 거짓말 같다. 아, 액정 깨지다. 이씨. 아, 액정이 깨지다니 거짓말 같아. 진짜 버려요. 그러니까 만우절이랑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아, 칩만 안 깨지면 돼. 그렇지. 응. 치과는 깨지고.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세면? 그냥 길 가다가. 가만히 내놓지 왜 들고 다니고. 다들 고객님 넣는 길 다닐 때는 정신 똑바로. 근데 지금 조금해서 잘 떨어뜨려. 아니 케이스가 빠졌어요. 그거 케이스. 삶의 아주 일부분이야 그거. 돈 내면 돼. 돈 내면 되죠. 자, 2025 4월 1일 쓰셨나요? 네. 자, 엔터 치면은 날짜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때 A7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셀 포인터 A7로 옮겨주세요. 클릭해서 옮겼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날짜도 구분을 해요.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날짜의 형식이. 그래서 다음처럼 25년 4월 1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명령들이 있어가지고 한글이 들어가는. 등록되어 날짜에 관련한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럼 얘는 날짜가 아니야. 인식이 안 돼요. 자, 근데 몇 가지 등록되어 있는 명령 중에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04/01 이렇게 써볼까요, 선생님? A8에다가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04월 01일 날짜로 바뀌었죠? 분명히 슬래시를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처럼 월일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외워주셔야 엑셀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A8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A8에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2025년 4월 1일 짝대기로 바뀌어 있어서 나오죠? 이게 이제 표시 형식의 일종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날짜의 형식은 원래 무조건 다음과 같이 써야 되고, 지금처럼 보이는 방식을 바꿀 때는 표시 형식이라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등록되어 있는 명령을 불러와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 입력하는 건 다 해봤어. 이제 수정하는 걸 좀 해볼 거예요. A9에다가 감자 한번 쓸게요. 감자 썼나요? 그리고 엔터. 자, A9에다가 나는 감자를 썼는데 나는 이 부분에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A9에다가 클릭하고 고구마 라고 써줄게요. 했나요? 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고구마인데. 자, 그러면 감자가 써져 있는 거가 없어지고 고구마가 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 했나요, 우리?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셀을 선택하고 그냥 쓰면 기존 게 지워지면서 써져요, 알아서. 그러니까 한번 쓰실 때, 쓸 때 셀 포인터가 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동안 썼던 게 싹 날아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A10에다가 고맙습니다 말고 뭘로 해볼까? 알아요. 자, 일부러 오타 내서 쓴 겁니다. 오타 내서 쓰세요. 했나요? 네. 자, 일부러 오타 내서 쓴 거예요. 네. 자, 나는 지금처럼 요거랑 요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글자만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수정하고 싶은 글자에다가 네.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없던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 뜨는 건 상관없어요. 엔터를 안 쳤구나. 선생님 다시 할게요. 엔터 다시 치고, 엔터 먼저 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블럭 잡혀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커서 생겼죠? 엔터를 치면 셀 포인터가 옮겨지면서 커서가 없어지는데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없던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커서의 위치를 단 뒤에다가 갖다 놓고 평소처럼 이때는 백스페이스 하고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커서의 위치를 수정하고 싶은
글자의 뒤에다가 옮겨준 뒤에 방향키 마우스를 이용해서 옮겨준 뒤에 지우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역시 위에 기능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기능이 먹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끝난 뒤에는 꼭 엔터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지 말라고. 엑셀에서는 더블 클릭이 수정으로 넘어가고 수정이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기능이 안 먹어. 근데 이거 예를 들어 네. 하나 붙였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지우고 닫혀 썼어. 그다음에 문자가 가서 지웠어. 이렇게 약간은 아까 왜 그랬지? 갑자기 지금은 잘 돼?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